2018년 관세사 35회 회계약 7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75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책임회계제도,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그리고 균형성과표를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원가관리회계 객관식 기출문제집에 수록된 문제를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든 음성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관세사 35회 회계학 과목은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41번부터 70번까지 30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5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한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책임회계제도,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그리고 균형성과표를 설명합니다. 다음은 관세사 1차 시험에 회계학 과목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목차별 목록입니다. 75번은 책임회계와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여기에서는 책임회계제도,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균형성과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지문 1번은 책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직구조는 일선 실무자에게 부여된 자율권의 범위에 따라서 분권적 조직과 집권적 조직으로 분류하는데 기업은 전략적 목표와 업무 프로세스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서 조직을 집권적 구조 또는 분권적 구조로 운영합니다. 집권적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본사에 집중된 조직 구조이고 분권적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일선 실무 책임자에게 위임된 조직 구조입니다. 분권적 조직은 일선 실무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조직 구조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업무 프로세스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집권적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직의 적절한 조직 구조인 반면 분권적 조직은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면 업무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높지 않는 조직의 적절한 조직 구조입니다. 분권적 조직은 일선 실무 책임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시행착오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권적 조직은 일선 실무자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 따라서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구분하는데 책임 중심점은 분권적 조직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책임자의 조직 단위입니다. 책임회계 시스템에서는 책임 중심점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예산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책임회계에서는 책임 중심점별로 실제 결과를 측정하고 예산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성과를 보고하는데 원가 중심점은 실제 원가를 표준 원가와 비교하고 이익 중심점은 예산이익, 투자 중심점은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지문 2번은 투자 중심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 중심점은 투자액과 이익을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해 성과를 평가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투자액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잔여이익은 영업이익 중 투자액에 대한 최저필수이익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잔여이익과 유사하지만 여기에서는 세후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사용대가를 초과한 이익으로 투자중심점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투자중심점은 이익과 투자액을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투하된 자금의 자본비용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투하자본은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자본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인 대변에는 자금 조달 현황을, 왼쪽인 차변에는 자금 운용 현황을 보고합니다. 조달한 자금 중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자본을 투하자본이라고 하는데 투하자본은 비유동부채와 자기자본입니다. 따라서 투하자본은 총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총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과
비유동 자산의 합계로도 투하자본을 계산합니다. 지문 3번, 4번, 5번은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통적인 성과지표는 단기적이고 재무적 성과 측정치여서 장기적이고 비재무적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균형 성과표입니다. 균형 성과표는 단기적이고 재무적인 성과 측정치 이외에 장기적이고 비재무적인 성과 측정치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성과를 측정하는데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적 관점과 고객 관점, 그리고 내부 운영 프로세스 관점과 조직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균형 있게 성과를 측정합니다. 지문의 설명 중 지문 4번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아닌 학습과 성장 혁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